네, 2022년 11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종부세 통보를 받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욕 나왔습니다. 샹. 작년에도 욕이 나왔는데 올해도 욕이 나왔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종부세 안 내는 국민이 훨씬 더 많죠. 그분들은 있는 놈들이 좀 내는데 뭘 그래?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오늘 종부세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2020년도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18% 오른 걸로 기준을 잡아놓고 종부세를 때리니까 인상폭이 과거에 비해서 4배나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안 내던 저 사람들도 내게 됐고 내던 사람들은 더 내게 됐고 좀 욕이 나오실 겁니다. 지금 뭐 세상이 좋다 그러면 세금 내겠죠. 저는 상당히 멋있는 말이 한국전력 옛날 본사를 매각을 했었죠. 그때 현대하고 삼성이 붙었는데 현대자동차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써내서 낙찰 받았습니다. 그때 정몽고 회장이 나라 발전하라고 세금 좀 많이 냈다고 치면 되지 뭐 하고 퉁치는 말. 그 말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래, 저 정도 대인배 되니까 큰 사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웬만한 거는 까짓 거 내주지 뭐.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괘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건 뭐야 하셨을 겁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집값은 급락하고 있죠. 또 전세도 잘 안 나가고 뭐 역전세 위기까지 오고 있고 또 경기가 매우 안 좋죠. 우리만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서 한번 잃은 직장은 회복하기 어렵고 있는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세금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사회의 중추입니다. 일하면서 자기 먹고 살고 세금 내서 나라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부자들도 있죠. 저는 제 주변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집이 없고 직장이 없다 그러면 의료보험료 만 원인가? 만 원도 안 낼 겁니다. 만 원 안 되던가? 2만 원이 안 될 겁니다. 정말 거의 안 냅니다. 당연히 뭐 재산세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면은 저도 이제 저희 주변에 사는 분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생활 뭐 돈 버는 게 없고 자녀들이 약하면은 이 동센터에서 20kg 쌀을 한 달인가 한 번, 2달에 한 번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또 노인네가 다 못 드시니까 오히려 나눠주더라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지정책을 펴는 정부가 고맙겠죠. 근데 그 복지정책 편을 수 있도록 허리 휘게 일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맙다는 인사는 내가 들어야 되는데 듣기는 공무원들이 들어요. 그리고 생색은 정치인들이 합니다. 내 돈 가지고 지들이 낯세우고 있어요. 제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 사는 동네 공무원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공정하지 않아요. 뭐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는 생색이 나니까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렇게 딱 따지고 들어가면 책임 안 지려고 요리조리 피합니다. 나는 몰라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관례입니다. 판례입니다. 뭐 세상 판례가 똑같이 가나?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게 곧 조건문이 다르면 다른 건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경제는 나빠지는데 세금 많이 내라면 폭동 나는 거죠.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금 때문에 근대 국가가 열리는 겁니다. 나쁘게 아주 어떻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은 오랫동안 인류는 군주정을 해왔죠. 이게 봉건제라 그러죠. 봉건 사회 속에서 사회 발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멀리 다른 데 가서 돈 벌어 온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돈을 가져가지고 돈을 벌어갖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죠. 자기네끼리 모여서 성을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오래된 성에 가면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든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죠. 저렇게 사는데 군주가 너 세금 많이 내 하고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그러면서 야, 네 맘대로 하는 게 어딨어. 어떤 원칙을 정해야지. 그리고 그 세금 내는 주체인 내가 참여해야 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돼서 거기서 조세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는 반드시 법정주의라고 해서 세율을 얼마로 한다는 거는 법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함부로 이거 건들면 폭동이 일어나고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인류 역사에서 군주정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지금은 군주가 아니고 공화정이잖아요. 이게 저는 인류 역사에서 농업혁명, 뭐 신석기 혁명보다 이게 산업혁명보다 훨씬 큰 혁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긴 겁니다. 세금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오죽하면 세리가 제일 무섭다 그러겠습니까? 근데 세금이 막 올라. 왜 올라? 대한민국도요. 조세 법률주의 때문에 세율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편법을 쓰는가 하면 공시지가를 행정부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옛날에는 아주 부자들만 해당되는 공시지가인데 있었는데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소득이 올라가니까 옛날에 억대 부자 그러면 어마어마하지만 지금 억대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은 30 얘기하대요. 30억짜리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30억 정도의 뭐 유가증권이나 금융이 있으면은 이제 부자다. 20은 부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지금은 몇십억이 있어야 겨우 중산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 1억이 부자일 때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딱 걸어놓고 그 이상 사람들은 세금 내라 그러면 중산층이 내는 거죠. 옛날에 진짜 부자가 냈다면 지금은 좀 일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세금 다 내는 겁니다. 그거 갖고 정치인들이 생색내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좋은 일 하는 양, 돈 쓰는 건 누구나 잘하지. 돈 벌어오는 게 문제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외국 가서 뭐 사먹는 영어는 누구나 하지. 못해도 파는 사람이 알아듣고 팔죠. 근데 내가 돈 벌려고 영어 하면 힘들죠. 영어 못한다고 모른 척하고 가버리고. 이 조세정이 생길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게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이 종부세,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생색을 낸 거는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표가 많으니까 당선 유리했지 않습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나쁘게 보는 게 도시라고 하는 거는 사람도 계속 성장하게 되면 입던 옷도 버리고 새로 갈아입고 내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때 타면 새로 갈아입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 박원순 시장은 뭐 했습니까? 골목 상권 살리기, 뭐 옛 노포가 아름다워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욕하세요 뭐하면 표 찍어주지 않습니까? 옛날 막걸리 한 잔 주고 표 얻었다는 거랑 똑같은 걸 좌파들이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자꾸 슬럼화가 돼요. 자기는 집권하지만 자기 집권하는데 가장 좋은 구도는 국민들이 못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잘 살면 따집니다. 국민 빈도가 올라가면. 이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문재인하고 박원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도 도시개발을 반대해요. 이 적극적으로 했던 게 이명박 대통령이잖아요. 그 뭡니까 뭐 막 하니까 그거 다 멈추서 한 게 저 정권들 아닙니까? 그래놓고서는 이제 그러놓고서 이제 부자한테 돈 건다고 그쪽은 세금 올려고 나눠주고 생색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가도 죽고 경제도 죽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퍼펙트 스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퍼펙트 스톰이 온다. 북한 도발은 엄청날 거고 경제는 어려울 거고 어떻게 하겠느냐인데 이제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덜 걷어야만 미안한 얘기지만요. 어느 현장 가서 일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은 전문가들이 더 잘해요. UFC 가서 딱 붙는다 그럴 때 격투기를 배워본 친구들이 잘하지 아무나 올라가면 그냥 밥이 되는 겁니다. 험한 경제를 뭘 뚫으려면은 대항해를 하려면 항해할 용기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경제가 어려울 때 먹을 거리를 창출하는 신사업을 만드는 것도 실력자들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중산층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세금으로 걷어가면 그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안 생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승자 독식같이 개발자한테 많은 혜택을 줘서
그래서 여럿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걸 다 죽인 게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 민주당인데 이 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이거 좀 개정하겠다 했더니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원래는 집값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기준은 원래 초니까 이게 세금이 높아져 버린 거죠. 지금 집 잘못 샀다가 지금 은행 이자가 저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좀 화가 나던데 저도 마이너스 통장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2달 동안 한 번도 마이너스 안 했거든요. 근데 이자로 13원 빼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통장을 다 봤어.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카드 대금이 나갔는데 그 잔액이 부족해서 다 안 나갔더라고요. 그날입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200만 원을 추가로 넣어서 당일 내에 카드 대금이 마지막 잔액 빠져나가게 했거든요. 당일 내에 다 이루어졌고 그 카드 회사는 2단계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내 통장에는 마이너스 찍힌 적도 없는데 13원을 이자로 뽑아갔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저기 중고차 도매상을 하는데 자기도 지금 차 뭐 거래하다 급해갖고 한 2천만 원을 마이너스 했다가 그날로 집어넣는데 은행이자 얼마 빼갔다더라? 당일 마이너스였는데 2천 몇백 원 빼갔다고 도둑놈이라고 그러던데 네, 경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세금을 떡떡 걷어가고 이거 개정하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이건 누가 돌파를 합니까? 이거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한국이 앞으로 먹을 거리를 할 수 있는 게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차세대 SMR로 원자력 연구원에서 ISMR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재명 씨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SMR 개발을 자기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나 기억납니다. 저희가 이제 원자력을 제법 알고 하는 기자인데도 알리백을 아느냐고 그때 대통령 선거 토론회 때 윤석열 후보한테 던졌었죠. 알리백. 그때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 재생에너지 100%로 하자는 게 알리백인데 그거 하면 나라 경제 절단 나죠. 그렇게 하면서 원자력 아는 척 하더니만 이 예산 31억 1천만 원을 몽땅 깎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SMR은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이재명 측 캠프였는데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 만들어갖고 개수 소위 하겠지만 계속 지금 안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 청와대 관련 대통령실 관련된 예산 다 깎아버리고 완전 수로서 자기 수 가지고 지금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가 자기네 맘대로 통과시켜가지고 정부 예산 던져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당이 너무 심하다라고 반대해버리면 통과가 안 됩니다. 지금 다수를 이유로, 그 다음에 이재명 방탄을 이유로, 이재명 뒤에는 또 주사파들이 버글버글거리죠. 주사파 뒤에는 북한이 있죠. 북한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건지도 모릅니다. 누굴 죽여야 될까요? 형식상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을 죽이는 거지만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는 대한민국 중산층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다수인 걸로 보이는 어려운 사람들이 합류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인민민주의 하자는 겁니다. 오늘 종부세 받아보시고 별일 없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화가 좀 날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무능한 윤석열 정부 하겠지만 조금 지나서 아이고 다수를 미끄러 다 막고 있네 라는 민주당으로 가게 되면 또 이거 가는 걸 또 막는 언론이 있겠죠.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민주당을 향해서 저는 이게 정치냐? 라고 따지고 싶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